안녕하세요. 케이민입니다. 네, 지난번 영상에서는 농어촌 주택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양도세 감면받는 그런 어떤 제도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농어촌 주택으로 인정이 되면 취득세도 감면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할까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지난번 그 양도세 관련 영상에서 제가 크나큰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 내용부터 정정을 하고 먼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4항에 따르면 농어촌 주택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금액 요건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이 금액 요건이 실거래가가 아닌 토지는 공시지가, 그리고 주택은 개별주택 가격, 이 두 개 다 이제 나라에서 공시되는 가격이죠. 이 두 개의 금액을 합쳐갖고 2억 원을 넘지 않으면 금액 요건이 충족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개별주택 가격 부분에서 제가 큰 잘못을 범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 개별주택 가격이 자체가 어떤 주택 가격만 있는 것이 아니라 토지 가격과 주택 가격 합친 금액이 바로 개별주택 공시가격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주택 취득 시점에서 그때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개별주택 가격을 조회를 해봐서 그 당해의 가격이나 아니면 그때 없었으면 그 다음 해의 가격을 보셔서 2억 원을 넘지 않으면 금액 요건은 충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하고 이런 큰 실수를 범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아울러 더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국세청에 대한 질문 자체도 제가 어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인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구속력은 당연히 없습니다. 또한 어떤 100% 확실하다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 해석이라는 게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어떤 케이스에 따라서 또 누가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세에 관련된 어떤 법원의 그런 판결이 계속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따라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또 다시 여러 방면에서 여러 전문가와 찾아서 다양한 해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기타 어떤 보완적인 내용도 있는데, 그러한 보완적인 내용은 제가 해당 영상에 고정 댓글로 제가 올려놨으니까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그러면 농어촌 주택의 취득세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최대한 좀 요약만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자,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모두 취득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는 양도세에 관한 영상을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모두 취득세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간혹 어떤 분들이 다른 법에도 똑같은 조건들이 적용되고 되는 줄 알고 계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오직 취득세만 해당된다는 거 꼭 유념하시고 제 얘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양도세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과는 완전 별개의 내용이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농어촌 주택으로 인정을 받으면 어떠한 혜택이 주어지냐면요, 취득세 계산할 때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취득세 중과세를 계산을 할 때 농어촌 주택은 투명인간 취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다주택자들 취득세 엄청나게 올랐죠. 중과세 지금 엄청 때리고 있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정지역에서는 2주택자들은 지금 취득세 8%예요. 8%. 그리고 3주택자들은 취득세 12%. 그러니까 집을 살 때 집값의 12%를 처음부터 내고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지방의 어떤 시골같이 비조정지역은 2주택자들은 최대 3%, 그리고 3주택자들은 8%, 4주택자 이상은 12%의 취득세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농어촌 주택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이 시골집을 사실 때 그게 농어촌 주택이면 이런 중과세 적용 대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거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돼서 취득세를 냅니다. 취득세 1세대 1주택은 1%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취득세 1%, 그다음에 교육세 0.1% 합쳐갖고 1.1%를 내게 됩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컨하우스로 도시집이 있어요. 근데 세컨하우스로 농어촌 주택을 취득을 하신다면 비록 원래는 1세대 2주택이기 때문에 어떤 중과세를 내야 하지만 투명인간 취급하기 때문에 취득세 1.1%만 된다는 사실, 굉장히 좋은 저는 혜택이라고 봅니다. 아셨죠? 자, 세 번째,
그렇다면은 자 흥미진진해집니다. 반대로 농어촌 주택이 이미 있는 사람이 도시의 주택을 구매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지난번 양도세 관련된 설명을 드릴 때 양도세 혜택은 반드시 순서 요건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면 해당 안 된다고 했죠. 하지만 이 취득세 관련돼서는 해당됩니다. 적용 그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어촌 주택으로 만약에 인정을 받으면 아예 그냥 투명인가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에 집이 있는 상태에서 도시의 집을 살 때 그때는 시골집이 없는 걸로 보기 때문에 1가구 아니 1세대 1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주택자가 농어촌 주택을 살 때도 역시 주택수에서 빠지게 됩니다. 오직 취득세 계산할 때만입니다.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세금하고 헷갈리지 마십시오. 아셨죠? 자, 네 번째.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의 핵심은 지금부터입니다. 자, 이제부터 제 목소리 톤이 올라갈 것 같아요. 예, 제가 화를 내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화내지 않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렇다면은 자, 농어촌 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이 있을까요? 지난번 제가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 법의 취지가 다주택자도 취득세를 감면해 줄 테니까 농어촌 주택을 사라 이런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도시의 자금이 농촌으로 좀 흘러가게끔 하는 그런 취지인데 그렇다면은 이런 요건이 문턱이 좀 낮아져야 할 텐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시면 굉장히 답답해 하실 것입니다. 그만큼 이 제도에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제가 이전 영상에서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요구하는 농어촌 주택의 요건에서 인정 요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이 취득세에 관한 내용은 그 법에 없고 지방세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자, 똑같은 취지로 만들었어요. 똑같은 취지로 만들었고 똑같은 용어예요. 똑같이 농어촌 주택이에요. 근데 하나는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언급하고 있고 하나는 지방세법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두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인정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그냥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참 굉장히 저는 답답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 제가 영상을 설명을 드릴 때 농어촌 주택 요건이 이렇게 됩니다 하고 제가 설명을 드렸더니 몇몇 분들이 아니라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있었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 제 이메일로 어떤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 하고 잘못하고 있다 하고 저한테 지적을 굉장히 세게 해주신 분도 계셨어요. 예, 진짜.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렸죠.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요건은 지방세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이고 취득세에 관련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린 양도세에 관한 법률은 조세특례 제한법이고 여기서 요구하는 요건은 완전 다릅니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찾아보시고 나름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름 좀 많이 보신 분들이 더 헷갈려. 지금 이게 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완전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용어가 똑같으니까 더 헷갈리게 돼 있습니다. 답답한 일입니다. 왜 똑같은 취지로 똑같이 만들어 놓고 왜 서로 다른 걸 요구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다면은 본격적으로 지방세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농어촌 주택의 인정 요건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2항에 따르면 첫 번째, 면적 요건이 있습니다. 벌써부터 짜증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면적 요건이 있어요. 자, 대지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일 것. 즉, 땅은 200평을 넘지 말아야 되고 건축물은 연면적 150제곱미터, 즉 45평을 넘지 말아야 할 것.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자, 지난번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양도세 감면을 다루고 있는 조세특례 제한법은 아예 작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면적 요건이 아예 삭제가 되었습니다. 아예 없어졌어요. 하지만 이 개정되기 전에도요, 면적 요건이 200평을 넘지 말아야 한다, 660제곱
미터를 넘지 말아야 한다. 요것만 있었지 건축물의 연면적 150제곱미터를 넘지 말아야 한다. 이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작년에 법 개정되기 전부터 이미 지방세법과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면적 요건은 서로 달랐습니다. 저는 2019년에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책에도 제가 기재를 했는데 답답한 일입니다. 이게 오래전부터 서로 요건이 달랐어요. 면적 요건이.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나름 아량으로 봐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금액 요건이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자, 이 부분 들어보시면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진짜 저는 어처구니 없다고 봐요. 자, 지방세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건축물의 가액이 6,500만 원 이내일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말입니까? 예? 건축물의 가액이 6,500만 원을 넘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면 건축물의 가액이 뭔데요? 그래서 찾아봤죠. 건축물의 가액을 찾아보니까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가액이란 공시가격이나 시가 표준액이라고 하고 법률적인 근거를 또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소득세법 제99조에서 이 금액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공시되는 개별주택 가격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초반에 제가 저의 잘못을 정정하면서 말씀드렸죠. 개별주택 가격 자체가 토지, 건물 합친 금액입니다. 근데 지금 그 개별주택 가격이 6,500만 원을 넘지 말아야 한대요. 자, 지금 전국에서 지금 시골이라고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6,500만 원짜리 이하의 토지주택 합쳐갖고 집 찾기 어렵습니다. 신축은 꿈도 못 꾸는 금액입니다. 지금 여러분 농막 있잖아요. 6평짜리 농막. 농지에 그냥 가설건축물 신고만 하고 올려놓을 수 있는 농막도요, 여러분 지금 6평짜리가 5천만 원 이상 갑니다. 지금 이런 시대에 6,500만 원짜리 6,500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고요? 언제적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누가 그러면 농막 갖다 놓지 누가 6,500만 원 이내에 허가 내고 뭐하고 세금 다 내고 누가 건물을 지어서 시골에 갑니까? 답답합니다, 진짜. 그리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세특례 제한법, 양도세를 다루고 있는 그 법에서는요, 농어촌 주택의 인정 요건, 금액 요건이 2억 원입니다. 2억 원. 토지주택 합쳐갖고. 2억 원인데, 지방세법에서는 6,500만 원이래요. 아니, 웬간히 비슷해야 이게 정말 납득이 가죠. 실수라고 제가, 하겠지만, 아량으로 봐주겠지만, 간극이 너무 큽니다. 이 법에서는 농어촌 주택은 2억 원이야. 2억 원 넘으면 안 된다고 그래. 이것도 제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지방세법에서는 6,500만 원을 넘지 말아야 한대요. 한심합니다. 정말 어느 정도 비슷해야지. 이거는 정말 농어촌 주택에 대해서 입법기관이 그만큼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동안에 이거는 손도 안 대고 손을 댔다고 하더라도 농어촌 주택이 관련된 법률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답답합니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 자, 여기까지는 좋아, 봐줄게. 자, 봐줄게 할 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는 더 어이없습니다. 생각할수록 어처구니 없습니다. 자, 이 취득세를 계산할 때는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기준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지방세법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언급해주고 있어요. 자,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1항을 보시면, 자, 첫 번째 항입니다. 공시가 1억 원. 그러니까 1억 원 공시가 실거래가 아니에요. 공시가 1억 원 이하의 주택도 취득세 중과세 계산할 때 주택수에 포함 안 시킨대요. 투명 인간 취급한대요. 취득세 계산할 때 다른 세금 아니에요. 이게 1항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쭉 내려봐요. 쭉 내려보면 11항에 농어촌 주택도 중과세 대상에서 빼준다 나와 있어요. 자, 이게 지금 딱 모르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긴 내용이냐면 전국에 물론 그 공시가 1억 원이지만 전국이지만 서울이나 몇몇 군데에 정해놨어요. 그런 대도시의 몇몇 도시는 당연히 이런 데는 빼주죠. 이런 데는 예외예요. 이런 데 말고 지방에 웬만한 공시가 1억 원이 넘지 않은 아파트도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다 투명인간 취급해주겠대. 그런데 농어촌 주택 너는 6,500만 원 넘지 말아야 한대요. 이게 뭔 말이야? 이게 같은 법 조항에 지금 같이 나열된 법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자 농어촌 주택을 취득을 했어요. 근데 건축물가액이 9천만 원짜리를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법에 의해서 보면은 농어촌 주택으로 인정 못 받죠. 예? 인정 요건 6,500만 원이 넘잖아요. 그러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취득세 혜택을 못 받아야 돼요. 그런데 똑같은 법에 의해서 공시가 1억 원 안 되잖아요. 이해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법에 의해서 또 취득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답답합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오류입니다. 이거 심각한 오류고요. 이거는 정말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입법기관 분들이 작년에 법을 개정할 때도 이것조차 쳐다도 못 봤다는 얘기는 바로 옆 동네에 있는 법인데 많은 분들이 지금 헷갈렸고 저한테도 막 다 답변을 달고 있는 문제인데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오류가 왜 발생했냐면요. 제 생각. 왜 이런 오류가 발생됐냐면 개인적으로 볼 때 이 지방세법에서 이 농어촌 주택 요건 6,500만 원이라는 요건이 생긴 것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0년도 훨씬 오래됐습니다. 굉장히 오래 전에 만든 요건인데 1억 원 이하의 주택도 빼준다 하는 이 법조항은요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작년에 생겼습니다. 1년도 채 안 됐습니다. 작년에 만들어진 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법률을 만들면서 이것도 같이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조세 저항이 지방에서 굉장히 크게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나름 좀 잠재워 보겠다고 만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1억 원 공시가죠. 그러니까 실거래가는 훨씬 높겠죠. 그래서 만든 건데 지방 분들을 좀 이렇게 조세 저항을 좀 막기 위해서. 근데 이렇게 1억 원이라는 금액을 만들어 놓고 바로 밑에는 농어촌 주택에 있는 바로 밑에 있어요. 농어촌 주택이. 이 농어촌 주택은 6,500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 이런 거는 왜 손을 안 봐요? 이것도 같이 현실화 시켜갖고 올려줬어야 되는데 아무도 농어촌 주택은 신경을 쓰지 않다 보니까 이건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이건 정말 방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법조문 안에 있는데 서로 오류가 생기는 거죠. 정리하자면, 그러니까 아무도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입법기관에서 농어촌 주택에 대해서 아무 생각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농어촌 주택인데 지방세법 다르고 조세특례제한법 다르고 여기까지는 뭐 오래전부터 달랐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작년에 법을 만들면서 이건 최소한 맞춰줬어야죠. 작년에 조세특례제한법도 개정했잖아요. 이런 거 하면서 지방세법도 같이 맞춰줬어야죠. 1억 원 이하는 된다고 하고 농어촌 주택 너는 6,500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하고 이건 심각한 차별입니다. 이건 역차별입니다. 이건 정말 정부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요. 현재 입법기관에서 얼마나 농어촌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소홀한지에 대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부디 입법기관에서는 이러한 오류를 시급히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농어촌 분야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 요건도 있습니다. 근데 지역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하고 별반 차이 없어요. 수도권 안 되고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이면 안 되고 뭐 지방의 읍면 지역이면 웬만하면 다 포함이 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잘 알아보시고요. 모르시면 전화해 보시면 돼요. 그 지자체에 전화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나 제가 오늘 설명하는 내용에 대해서 뭐 어떤 반대 의견을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직접 찾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이 법조항을 제가 띄워드릴게요. 영상에. 이게 길어갖고 제가 읽어드리지 않겠지만 이렇게 영상에 올려놓을 테니까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길어서 읽어드리진 않겠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온통 대도시의 어떤 고공 상승하고 있는 이 집값을 잡겠다고 모든 초미의 관심이 거기에 쏠려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저는 좀 농어촌 소외받는 농어촌 주택 농어촌 지역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또 특히 이렇게 새로 만들어지는 법 때문에 농어촌 주택이 제도적으로 소외되거나 차별받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가뜩이나 농어촌 지역은요 오래전부터 계속 소외되어 오고 있잖아요. 굉장히 상대적으로 좀 박탈감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도시 집값 잡겠다고 만든 법들 때문에 오히려
전혀 상관도 없는 이런 농어촌 주택들이 피해를 받는다면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서럽다고 느껴집니다. 참으로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농어촌 분야의 제도적인 문제는요,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제가 기회가 되면 하나씩 더 풀어볼게요. 근데 아무튼 오늘은 취득세에 관한 얘기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정말 많은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말 일이 더 이상 소외받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심각한 일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실질적으로 농어촌 지역에 주택을 취득하실 때 실질적으로 취득세를 감면받거나 아니면은 아예 내지 않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농어촌 주택 개량 사업인데, 이 농어촌 주택 개량 사업으로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은 취득세 다 무료일 수도 있고 크게 감면받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입법기관에서 종사하고 계신 분들, 좀 소외되고 있는 이런 지역을 위해서 보다 세심하게 법을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K맨이었습니다.